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곡선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는 게 곡률하고 연률 파트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곡률과 연률, 그리고 소위 이제 프렌의 공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라고 하면,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미분기하학의 본론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많이 어렵지만은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내려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만 잘 들어주시면 어떤 시험도 여러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해 볼 테니까 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벡터장 내지는 곡선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이 정의들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에 보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곡선 알파가 주어졌는데 요 놈을 미분하면 속도죠, 속도. 근데 요 미분한 시간 t에 대한 미분한 이 속도의 크기니까 여기 속력이죠. 그러니까 속력이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주어졌는데 그 곡선을 미분해 가지고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을 구해봤더니 그 속력의 크기가 항상 1이 되는 이런 곡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왜 이제 단위 속력 곡선을 우리가 두고 이론을 전개해 내려가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벡터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위 속력 곡선에 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론을 전개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일단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두자는 거죠. 자, 단위 속력 곡선이 뭐라고요?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그 속도의 크기, 속도 벡터의 크기는 속력을 구했을 때에 속력이 항상 1을 만족할 때 1이 되는 그와 같은 곡선을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알파에서 호의 길이, 소위, 자, 우리가 곡선이 주어지고 그 곡선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했을 때에 요 S라는 것을, 자, 만약에 T값이 0에서 이렇게, 자, T까지 변하는 동안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곡선 알파의 속력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속력을, 자, 요 변수를 우리가 요 T를 U로 살짝 바꾸어서, 자, D알파 Du,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Du,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결국 요 속력을 적분하는 게 그쵸, 호의 길인데, 요 속력이 1이기 때문에, 요 놈이 1이기 때문에 1을 적분하면 U죠, 그쵸, U. 자, 0에서 T까지. 결국 요는 뭐가 된다? T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에서 그 시간을 나타내는 요 변수 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호의 길이 S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요 T 대신에 S를 우리가 보통 써서, 보통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을 우리가 알파 T라고 두지 않고 보통으로 우리는 뭐다? 알파 S라고 이렇게 보통을 많이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프라임 T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다? 알파 프라임 S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두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별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왜 곡선에, 그쵸, 이 단위 속력 곡선 함수를 여기 보다시피 알파 T가 아니고 알파 S로 뒀느냐, 이걸 또 잘 몰라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요 알파를 미분한, 그쵸, 벡터의 크기는 1이다. 즉 알파 프라임 S라고 하는 것, 알파 프라임 S라고 하는 건 요 놈의 크기는, 즉 요 놈이죠. 항상 뭐가 된다? 요 놈이 1이 되어진다는 사실. 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요렇게 되는 그런 곡선을 우리는 단위 속력 곡선이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 23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러면 단위접 벡터장이라는 거. 자, 여러분 미적분학에서는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라고 배웠죠. 자, 어쨌든 단위접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해서 그 속도 벡터 알파 프라임 S를 우리는 곡선 알파에서 단위적 벡터장이라고 하고 TS로 나타낸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런 말이죠. 이제 단위적 벡터장 TS라고 하는 것은 단위 속력 곡선을 한번 미분한 알파 프라임 S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S를 TS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여기 또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은, 자, 그러면 요 TS라고 하는 요 놈의 크기는 뭐가 되는가? 당연하죠, 그렇죠? TS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를 한 판 미분한 알파 프라임 S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알파 프라임 S의 뭘 얘기한다?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 단위적 벡터장의 크기는 항상 뭐다? 1이다. 자, 요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단위적 벡터장. 그리고 요 단위가 붙었다는 건 요 1이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붙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자, 요 TS를 선생님 간단하게 T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 T의 크기가, 단위적 벡터장인 요 T의 크기가 요 1이라는 사실, 그쵸? 요 1이라는 사실, 특별히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상수죠, 상수. 자, 어떤 벡터의 크기가 상수가 이렇게 되어지면, 자, 요 벡터장의 크기가 상수가 되어지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요 T하고 요 T를 한번 미분한 요 놈의 그 내적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성질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두 벡터 T와 T'의 내적이 제로. 자, T의 크기가 1이 되면 T와 T'의 내적이 0이 되고, T와 T'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은 T와 T'는 서로 뭐다? 수직 관계에 있다. 벡터의 내적이 제로면 두 벡터는 뭐가 된다?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자, 벡터의 크기가 1이면 크기의 제곱도 1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좌변은 같은 벡터끼리 뭘 얘기한다? 그렇죠. 내적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요 놈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 양변을 자, S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자, 그럼 요 좌변은, 자, 미분이, 자, 한 번 미분하고 T 플러스, 자, T 프라임. 그러니까 요 놈을 순차적으로, 요 놈 미분 그대로 해주고 미분해주고, 요렇게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른쪽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T와 T의 내적이나 자, T'와 T의 내적이나 T와 T'의 내적이나 벡터의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배의 T'의 내적이 제로이기 때문에 요 2는 상수니까 약분해버리고 T와 T'의 내적이 제로다. 즉 T와 T'의 내적이 제로다는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어떤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면, 자, 정확한 벡터장이죠. 이 벡터장의 이 졸대값이 이렇게 1이나 또 1이 아니더라도 상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 벡터와 그 벡터를 미분한 벡터, 자, 요 벡터장과 요 벡터장을 미분한 거가의 요 두 놈의 뭐는, 내적은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T와 T'는 항상 뭐가 된다? 수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적었을 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미적분하게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님이 설명했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단위적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를 한 번 미분한 알파 프라임 S를 가리키는데 요 놈을 이제부터 우리는 T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알파 프라임 S를 우리가 TS라고 두고 요 TS를 우리는 단위적 벡터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요 T의 절대값이 2이 되기 때문에 T하고 T 프라임을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단위적 벡터장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여러분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자, 곡률.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미적분학에서 본 적이 있죠. 자,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해서 자, 요 카파를 있죠. 카파 S는 T'S의 절대값을 우리는 알파의 곡률이라고 하겠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앞에서 TS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TS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알파 프라임 S라고 배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놈 뭐라고 했죠? 요놈을 단위접 벡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놈이 뭐라고요? 요놈이 단위 그렇죠? 접 벡타장. 자, 여러분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계학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꼼꼼하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t를 미분한 거, 알파 입장에서는 두 번 미분한 거, 알파 2's, 즉 ts라는 단위적 벡타장을 미분한 t's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놈을 곡률 벡타장이라 한답니다. 자, 뭐라고요? 곡률 벡타장. 자, 그러면 곡률 벡타장 t's라는 것은 단위적 벡타장을 한 판 미분한 거. 그러니까 단위 속력 곡선 입장에서는 두 번 미분한 거. 요걸 곡률 벡타장이 나는데 우리가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률 벡타장 T'S의 뭘? 크기를 낸 거다. 그렇죠? 절대값을 우리는 카파 S라고 적고 우리는 이놈을 알파의 곡률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곡률을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곡률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곡선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 알파를 생각했을 때에 자, 요 알파의 각 지점에서 자, 단위 자, 선생님 좀 크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크기가 1인 요렇게 접벡타를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크기가 요렇게 1로서 일정한 접벡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크기가 1로서 일정한 요와 같은 자, 뭘 생각했을 때에 자, 접벡타를 생각했을 때에 요걸 우리가 크기가 1로서 일정한 이와 같은 접벡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접벡타. 자, 요 접벡타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T라고 생각죠. 이게 다 T들이죠, T. T들이 이렇게 되는데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요 접벡타 T의 그죠? 자, 이 곡선이 여기서 완만한 부분으로 그죠? 곡선이 점점점 완만해질 때는 자, 이 접벡타의 변화율이 작아지죠, 그죠? 자, 이 접벡타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 곡선이 이렇게 그죠? 곡선이 이런 형태로 돌아갔을 때에 이 곡선과 이 접선 사이에 그죠? 그죠? 간격의 변화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구간에서는 이 곡선과 이 접선의 간격이 그쵸 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다가 자 점점점 더 완만해질수록 작아지다가 곡선의 그저 커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을 때는 이 곡선하고 이 접선하고의 이 간격이 그쵸 크게 더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에 곡률이라는 말 그대로 그쵸 이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가다가 급격한 커브를 이루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곡률이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급격한 커브가 나타나면 곡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률이라는 것은 요 단위접 그쵸? 자, 단위접 벡타 요 단위접 벡타의 뭐다?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곡선이 커브가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급격하게 커질 때에 곡률이 점점 작아지다가 곡률이 급격하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곡률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고 하면 곡률이라는 것은 요 곡률 벡타장 TS의 무엇으로 정의했다? 크기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요 TS의 크기가 지금 뭐다? 지금 1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T하고 T-하고에는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곡률 벡타장 T-라는 것은
요 단위 접벡터하고 수직 관계에 있는데, 예, 요 놈의 크기는 1이지만은 요 놈의 크기, 요 놈은 크기가 1이 아니고 요 놈 크기는 변하죠. 그런데 요 놈의 크기가 바로 뭐다? 우리는 곡률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여기에서는 요 t-라는 벡터의 길이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요 t-벡터의 여기는 별 차이 없지만은 자, 여기에 수직 관계.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점점 요 t-의 길이가 작아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수직을 이루면서 t- 길이가 작아지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t-의 길이가 커지고 자, 무슨 말이겠죠? 좀 더 크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커브가 급격하게 돌아갈 때는 우리가 대충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t-의 크기가 t와 수직을 이루는 t-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곡률이라는 거죠. 곡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뭐 그죠? 직관적으로 적당히 봐두시면 되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 곡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곡률이라는 것은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를 우리는 알파의 곡률이라고 표시는 우리가 보통 카파 S라고 표현하겠다. 그러면 곡률 벡터장이라는 것은 단위적 벡터장을 한 번 더 미분한 거다. 그렇죠? 단위적 벡터장을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것이다. 단위 속력 곡선 알파 입장에 봤을 때는 한 번 미분하면 단위적 벡터장이 되고 한 번 더 비분하면 곡률 벡터장인 T'S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T'S라는 곡률 벡터장의 크기를 낸 것이 뭐다? 우리는 카파 S라고 쓰고 곡률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요 곡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메모해 둬야 될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 카파 S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제로이면 자, 그러면 카파 S가 제로, 곡률이 제로라는 것은 커브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커브가 없다는 말은 뭐가 된다? 요 곡선 알파는 뭐가 된다? 당연히죠. 직선이 되겠죠. 자, 직선인 경우에는 커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곡률이 그렇죠. 생길 리가 없겠죠. 자, 당연히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리고 또 이 카파 S라고 하는 요 곡률이 그렇죠. 요 곡률이 자, 요 곡률이 R로서 요렇게 일정하면 자, 우리가 곡률이 일정한 곡선의 대표적인 게 뭐죠? 그죠? 원이죠. 원.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곡률이 요와 같이 자, 알파라 하지 말고 R이라 하지 말고 A라 합시다. 요 A로 이렇게 일정하면 그러니까 이거 원에서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그어 봤을 때에 자, 이렇게 그어 보게 되면 이 단위 접선 벡터의 그쵸? 변화율이 그쵸?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죠. 그쵸?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 항상 뭐다? 요놈이 그쵸?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단위 접선 벡터가 요놈이 항상 뭐다? 요놈이 요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요 작은 원하고 큰 원을 비교해 보면 자, 요 큰 원에서 단위 접선 벡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하고 작은 원에서 단위 접선 벡터를 생각해서 요 두 사이는 요 놈도 단위 접선 벡터가 그죠?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 일정하고 요 놈도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 일정하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요 놈과 요 놈의 차이는 일정하긴 한데 요 놈에 대비해서는 요 놈의 곡률이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곡률 입장에서는 요 놈보다는 요 놈이 작은 원이 더 크다는 거죠. 왜? 커브가 더 급격하게 돌아간다는 알 수 있죠. 원이 작기 때문에. 원이 크면 거의 이 그쵸? 단위 접선 벡터가 이렇게 이 곡선에 붙어가는 거고, 원이 작으면 요 간격이 일정하지만은, 그쵸? 요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반지름하고 반지름의 크기하고 곡률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률이 요와 같이 지금, 그쵸? A이면, 그쵸? 요 일정하면서 A이면,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되면, 요 반지름은
나중에 우리가 다 증명한답니다. 반지름은 요 곡률의 하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a분의 1인 뭐가 된다? 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죠? 자, 원은 이 곡선 알파는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고 일단 요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a면 곡률은 뭐가 된다? 당연히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 A라 하지 말고 R이라 합시다. R 코사인 자, R분의 S 이렇게 주어지고 R 사인 R분의 S 자, 콤마 0 자, 요렇게 우리가 요 단위 속력 곡선을 요렇게 우리가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요 곡률을 우리가 곡률 카파 S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곡률 카파 S를 계산하려면 일단 우리가 T를 우리가 계산해 TS를 계산해야겠다. TS는 우리가 뭐다? 알파 프라임 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놈을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사인 R분의 S가 될 것이고 자, 코사인 자, R분의 S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은 단위접 벡터장이고 이제 우리가 곡률 벡터장인 T'S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다가 코사인 R분의 S가 되어지고 요 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다가 사인 R분의 S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률 카파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단위접 벡터장을 한 번 더 미분한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를 구하면 되니까 요 놈의 크기는 루트 요 놈 제곱하면 R제곱분의 1 자, 코사인 제곱 R분의 S가 되고 요 놈 제곱했을 때도 R제곱분의 1이 나오고 사인 제곱 R분의 S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요 가로 안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1이 되죠. 그럼 결국 요거 뭐가 된다? 그렇죠? R분의 1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 곡률 그쵸? 요 곡률의 값은 뭐가 된다? R분의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요 놈을 우리가 XY 평면에서 요 놈을 X라고 두고 Y라고 두면 자, 무슨 말 알겠죠? 요 R을 이항시키고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자, 요 R을 이항시키고 그러니까 요 놈을 양변을 그냥 그대로 제곱해봅시다. 제곱해버리면 R제곱 코사인 제곱 R분의 S가 X제곱이고 R제곱 사인 제곱 R분의 S가 Y제곱이죠. 그럼 요 두 놈을 더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 자변을 더하게 되면 R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놈은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뭐가 되는 R이 되는 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요 알파 S라는 게 원이죠,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뭐가 된다?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지금 이 곡률은 요 알파 S의 그 곡률 카파 S는 요 반지름이 그죠? 반지름하고 반비례 관계인 R의 역수값인 R분의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살펴보기를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우리가 곡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로 구하고 그놈을 우리가 카파 S로 표시한다. 그러면 T'S는 뭔가? 단위접 벡터장 T를 한 번 더 이렇게 미분한 값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속력 곡선 입장에서 봤더니 알파 S를 한 번 미분하면 단위접 벡터장이 되고 알파 S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는 곡률 벡터장이 되고 요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가 뭐가 된다? 바로 곡률 카파 S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 얘기는 우리가 이미 미적분학에서 했던 얘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의 25에 보니까 또, 자, 주법 벡터장, 종법 벡터장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단위접 벡터장을 살펴봤는데, 자, 그놈과 더불어서 자, 중요한 벡터장들이죠. 자, 요것도 요번에 차근차근 우리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위 속력 곡선 알파 S에 대해서 자,
곡률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에 자, 요 NS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을 우리는 주법 벡터장이라는데 요 주법 벡터장에 해당되는 요 NS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요 놈은 자, 요게 곡률 벡터장이죠. 자, 그리고 이 카파라고 하는 것은 곡률의 크기죠. 그러니까 요 놈을 요 벡터를 요 벡터의 크기로 여기 나와 있죠. T'S를 T'S 크기로 나눈 것을 우리는 알파의 주법 벡터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 T'S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자, T하고 T'S는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T하고 T'S가 수직이니까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T하고 요 주법 벡터장인 요 N하고도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T'하고 요 N하고는 보다시피 요 T'하고 자, T'하고 이 T' N하고는 요 놈하고 요 놈은 방향은 같고 크기만 다르죠. 그러니까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T'이라고 하는 요 곡률 벡터장의 일종의 단위 벡터죠. 왜냐하면 T'을 T'의 크기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T'과 같은 방향이고 그 크기가 1인 벡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T'하고 아까 T가 우리가 수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N은 T하고 수직이면서 요 N 벡터는 즉 여기서 말하는 주법 벡터에 해당되는 요 N은 그 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자, 이와 같은 곡선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쵸? 단위 접 벡터 크기가 1인 요 단위 접 벡터를 T라고 했을 때에 요 T의 수직이면서 무슨 말이겠죠? 요 T에 그러니까 요 T를 따로서 뭐 T하고 요 N하고는 뭐다? 요 N하고는 뭐다? 수직입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의 크기도 1이고 요 놈의 크기도 1인 크기가 1인 그쵸? 뭐다? 수직인 단위 벡터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자는 거죠. 그래서 주법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적 벡터장인 요 T. 자, 요 단위적 벡터장인 요 T하고 N하고의 관계는 T의 수직이면서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라고 여러분이 요 놈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법 벡터장은 T'S의 크기인 요 카파로 나눈 벡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법 벡터장인 요 N은 단위적 벡터장하고는 요 N하고 T는 수직 관계에 있고 요 놈의 크기는 1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법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T와 N의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의 정의를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래서 요 B라고 하는 것은 T와 N의 외적이기 때문에 요 T에도 요 B라고 하는 것은 T에도 수직이고 요 B라고 하는 것은 요 N에도 수직인 그쵸? 그런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법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적 벡터와 그리고 여기 나온 우리가 주법 벡터와 단위적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뭐다? 종법 벡터장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외적 벡터의 또 크기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T하고도 수직이고 B는 뭐하고도 수직이다? 그렇죠? N하고 T와 N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고 또 중요한 것은 요 단위 그렇죠? 요 종법 벡터장이라는 요 B 벡터의 크기는 요 두 벡터의 외적이죠. 그러면 두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외적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요 T와 N으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요게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요 정사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요 면적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법 벡터장의 크기도 뭐다? 항상 1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T라고 하는 단위적 벡터장의 크기도 1이고 주법 벡터장의 크기도 1이고 종법 벡터장의 크기 각각 N의 크기도 1이고 B의 크기도 1이고
t의 크기도 우리가 뭐였다? 요거는 정의에서 뭐였죠? 1이었죠. 그죠?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리고 n은 t와 t'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t하고 n하고 수직이다. 왜냐하면 요 n은 일종의 요 t-의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t-와 같은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t-가 n하고 수직이니까 t하고 n하고도 수직이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t하고도 수직이면 동시에 n하고도 수직이다. 왜냐하면 t와 n의 외적 벡터가 지금 b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요 b 벡터의 크기도 뭐다? 1이 된다. b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이유는 외적의 정의에 의해서 t 벡터와 n 벡터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여기서는 t와 n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결국 b 벡터의 크기도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자는 거죠. 정의와 관련된 요 중요한 사실들을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률을 정의했고 이제 연률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연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틀림, 책에 따라서는 비틀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2의 우리가 공률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자, 요놈의 어떤 물리학적 의미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요놈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를 우리가 잘 보자는 거죠. 자, 보통 우리는 이 연률을 우리가 보통 타우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이 연률 타우 S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아까 BS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였죠? 요놈이 종법 벡터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법 벡터장을 구해가지고 미분을 한 번 때린 거하고 자, N이라는 것은 주법 벡터장이죠. 그러니까 종법 벡터와 주법 벡터의 내적을 내어서 거기다가 부호를 마이너스 붙인 것을 우리는 알파의 뭐다? 연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연률을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 요걸 여러분 고민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해 놓은 요 연률의 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 연률에 해당되는 우리는 타우를 잘 구하고 타우와 관련된 이론을 잘 점검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률을 조사해 보라고 하면 종법 벡터 B를 구해서 그 B를 요 S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한 벡터와 그리고 주법 벡터하고의 뭘 낸다? 내적을 내서 부호를 바꾸면 그게 뭐가 된다? 연률에 해당되는 타우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프레네셀의 구조라고 하는 요 놈을 우리가 보통 요 카파, 타우, 그쵸? 자, 요 놈이 공률, 요 놈이 연률, 그리고 요 놈이, 그쵸? 단위적 벡터장, 요 놈이 주법 벡터장, 요 놈이 뭐다? 종법 벡터장이죠. 자, 요렇게 공률, 연률, TNB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프레네셀의 구조라고 보통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놈들을 구하는 연습을 여기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예제 49번 문제를 보니까, 자, 알파 S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위, 그쵸, 속력 곡선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놈을 한 판 미분해서 크기를 내보면 크기 항상 1 나온답니다. 자, 이와 같은 단위 속력 곡선인 알파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자, 여기에서 공률도 구해보고, 연률도 구해보고, 그리고 T와 N과 B를 한번 다 구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T를 구하고, 그 다음 공률을 구하고, 자, 그리고 N을 구하고, 그리고 B를 구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연률인 타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자, 단위적 벡터장인 TS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TS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요 단위 속력 곡선 알파를 한번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리 S에 관해서 미분해버리면, 자, 요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R분의 뭐가 된다? S가 되겠죠. 자, 요놈 미분하면, 코사인 뭐가 된다? 그렇죠? R분의 S. 맞아. 자, 요렇게 우리가, 단위적 벡터장인 T는 요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공률은 뭔가? 자, 그럼 공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공률은 공률 벡터장의 크기죠. 그럼 공률 벡터장은 요 단위적 벡터장을 한 번 더 한 번 이렇게 미분해 준 값이죠.
그렇죠? 요놈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미분한 거고 요놈을 한 번 미분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 우리는 알파 2'S가 바로 곡률 벡터장이죠. 자, 그럼 요놈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R분의 1 코사인 R분의 S가 되어질 것이고, 자, 요놈은 마이너스 R분의 1에다가 사인 R분의 S가 되어질 거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자, 카파 S라고 하는 이 곡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곡률은 우리는 요 곡률 벡터장 T'S의 뭐다? 크기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놈의, 그쵸, 요 벡터의 크기를 내면 되는데, 요 놈 제곱하면 루트, 요 놈 제곱하면 R 제곱분의 1 나오고, 코사인 제곱 R분의 S. 자, 요 놈을 제곱해도 역시 R 제곱분의 1이 나오고, 사인 제곱 R분의 S.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요 놈이 결국 1이 되기 때문에, R 제곱분의 1은 결국 R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건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해본 거죠. 자, 곡률, 카파 S라고 하는 것은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를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요 N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고, N은 우리가 주법 벡터장이죠. 자, 주법 벡터장 요 N의 정의는, 요 놈의 정의는 우리가 곡률 벡터장 T'S, 요 놈의 요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면 되죠. 그럼 요 벡터의 단위 벡터는 요 놈의 크기인 카파 S로 자기 자신의 크기인 카파 S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T'S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놈을 카파 S, 즉 곡률인 요 R분의 1로 요 벡터를 나누어줘서 구한 벡터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을 나눈다는 말은 요 R분의 1로 각 성분을 다 나누어주면 되니까 요 놈을 R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코사인 R분의 뭐가 되고 S가 되고, 요 놈을 R분의 1로 나오면 마이너스 사인 뭐가 된다. 그렇죠. R분의 S가 되어지고 0은 나누면 0이 되어진다.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법 벡터장을 구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는 종법 벡터장인 B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BS. 자, 요 놈은 그 정의가, 그쵸? 그 정의가 T와 S의, 자, 단위적 벡터장과 뭐다? 주법 벡터장인 T와 N의 무엇으로? 그쵸? 외적으로 요 놈이 정의되어 있죠. 자, 요 외적 벡터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외적 구하는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가 뭐죠? T가 여기에, 자, 마이너스 사인, 지금 R분의 S. 자, 코사인 R분의 S. 자, 그리고 제로. 그리고 N이 지금 여기 구해놨죠,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R분의 S. 자, 마이너스 사인 R분의 S. 그리고 0.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하면 첫 번째 성분은 0이 되죠. 자, 두 번째 성분은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값에서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값 빼는데 역시 뭐죠? 0이죠. 세 번째 성분은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빼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R분의 S에서 코사인 제곱 R분의 S를 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1이 되죠. 그래서 그쵸? 종법 벡터장은 0,0,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륜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연륜 해당되는 타우 S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B'S와 NS의 내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여기에서 B'S를 살짝 구해주면 B'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놈 미분하면 0이고 요 놈도 0이고 요 놈도 미분하면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결국 B'S하고 지금 NS하고의 내적인데 요 B'S가 0,0,0이기 때문에 요 두 놈의 내적은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연륜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지금 나중에 좀 더 공부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곡률의 값이 이와 같이 일정한 상수 값이 나오고 이와 같이 연륜의 값이 0이 되어지면
주어진 요, 그쵸, 곡선은 뭐가 된다? 원이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스님 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이제 예제 50번 문제를 보는데, 자, 예제 50번은 1번은 자, 알파 t라고 하는 요 곡선을 호장에 의한 재매개야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우리가 왜 호장에 의한 재매개야를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열률과 곡률, 열률, 그리고 TNS를 우리가, 자, TNB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곡선이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크기가 1인 단위 속력 곡선으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이 요 놈은 지금 단위 속력 곡선이 지금 아니죠. 그렇죠? 이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닌 경우에, 자,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시어럼 5에서 공부했죠.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시어럼 5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무슨 말이겠죠? 이와 같이 여기 정칙 곡선은 맞는데, 이와 같은 정칙 곡선을 호장에 의한 재매개야를 해가지고 알파 S를 구해주게 되면, 요 알파 S를 구해주게 되면, 요 알파 S는 그 속력이 항상 그죠? 속력, 즉, 한파 미분했을 때의 그 크기가 1이 되는, 그죠? 호장에 의한 재매개야를 하게 되면, 요 알파 S가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그죠? 단위 속력 곡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어럼 5에서 살펴봤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번에서 왜 우리가 호장에 의한 재매개야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일단 알파 S라고 하는 단위 속력 곡선을 구해야만이 우리는 그죠? 풀NSL의 그 구조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t의 변수를 u로 바꾸고 일단 알파 프라임 u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놈은 마이너스 a 코사인, 자, 마이너스 사인 u 그리고 자, a 코사인 u 그리고 bu를 미분하면 b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는 알파 프라임 u라는 요놈의 속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놈 제곱하면 a 제곱 사인 제곱 u가 되어지고, 요놈 제곱하면 a 제곱 코사인 제곱 u가 되어지죠. 에다가 b의 제곱인데 요놈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우리가 루트 안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호장함수 S, 자, 즉, 요 ST라고 하는 요 호장함수를 우리가 자, 0에서 T까지 요 속력에 해당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요 놈을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가 된다? 자, 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자, S 이꼴 루트 T라고 하는 요 함수를 T에 관한 함수로 바꿔버리면, 자, 요 놈은 어떻게 된다? 자, 요 T에 관한 함수로 바꾸면 요 T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뭐가 된다? S.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럼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파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알파 T가 아니고 알파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매개하는 요 T 대신에 요 놈을 대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한번 그렇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A 코사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가 되고, 자, S가 되어지고, A 사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S가 되어지고, 그리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가 된다? BS가 되어진다. 요렇게 우리가 그죠? 호장에 의한 재매개야를 구해볼 수 있답니다. 자,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작전상 여기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W라고 두게 되면, 자, 요렇게 만약에 두면, 요놈을 좀 더 간단한 모양 폼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S는 A 코사인, 자, 그쵸? A 코사인, 자, 여기에 S, WS. 그리고 A 사인 WS.
그리고 BW. 자, BWS.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자, 요게 더하기가 아니고 콤마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요 단위 속력 곡선인 알파 S를 가지고 이제 프레네셀의 구조를 한번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것도 우리가 요 놈이 지금 이제 뭐가 되었다? 지금 단위 속력 곡선이 되었다는 거죠. 즉 알파 프라임 S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해보지 않더라도 이놈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칙 곡선을 호장에 의한 재매개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재매개화된 요 곡선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단위 속력 곡선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TS라고 하는 것은 알파 프라임 S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자, 마이너스 AW sin WS 이렇게 되어지고, 요거 미분하면, 자, AW 코사인 WS가 되어지고, 요런 미분하면 BW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단위접 벡터장을 먼저 우리가 구했답니다. TS를. 자, 그리고 이제 곡률 벡터장이 필요하니까 T'S를 한번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또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W 제곱 코사인 WS. 자, 요런 미분하면 마이너스 A W 제곱 사인 WS. 자, 요런 전체는 S 입장에서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어지겠죠. 자, 요게 바로 곡률 벡터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카파 S라고 하는 이제 이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곡률 벡터장 T'S의 크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의 크기를 내면 되는데, 요놈 전체를 제곱하면 근호 안에서 A제곱 W 4승, 그리고 코사인 제곱 WS, 또 요놈 제곱하면 A제곱 W 4승 같이 나오고 사인 제곱 WS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1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근호 안의 값이니까 근호 밖에 나오면 AW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은 결국 AW 제곱이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 자, 종복 벡터장인 요 NS. 자, 종복 벡터장 NS라고 하는 것은 곡률 벡터장 요 TS의 단위 벡터를 구해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T'S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곡률인 카파 S. 요 놈의 크기가 요 놈이니까 카파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요 벡터를 AW 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면 요 놈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코사인 WS. 요 놈으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사인 WS. 그리고 0은 그대로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법 벡터장인 BS를 우리가 구해보라고 하면, 자, 요 놈은 우리가 요 TS라고 하는 단위접 벡터장과 그리고 요 주법 벡터장인, 그렇죠? 주법 벡터장과 단위접 벡터장에 뭘 내면 된다? 외적을 내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외적을 구하는, 자, 요 공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S라는 것이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AW 사인 WS, AW 코사인 WS, 그리고 BW, 그리고 NS라는 것이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코사인 WS, 마이너스 사인 WS, 제로. 자, 요 놈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빼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결국 빼니까 BW 사인 뭐가 된다? WS가 되어진다. 요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을 빼면 되니까, 자, 요렇게 곱하면 0이죠.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걸 빼게 되면 요놈만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BW 코사인 WS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런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걸 빼게 되면 요렇게 곱하면 AW 사인 제곱, 요렇게 곱하면 코사인, 그쵸, AW 코사인, 그쵸, 제곱 WS죠. 그러니까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값에서 요렇게 곱한 걸 빼게 되면 결국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AW라는 요 놈만 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종법 벡터장을 구하고 우리가 이제 연류를 구하기 위해서 요 종법 벡터장의 미분한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요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놈 미분하면 다시 W가 밖에 하나 나와서 BW 제곱 코사인 WS가 될 것이고, 자, 요놈을 미분하면 자, BW 제곱 사인 WS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놈은 S 입장에 미분하면 0이 되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률에 해당되는 요 타우 S를 계산해 보면 요놈은 마이너스 뭐와 뭐의 내적이냐면 B'S라고 하는, 그죠? 요 종법 벡터장을 미분한 B'S하고 자, 주법 벡터장인 요 NS의 내적을 내면 된다. 내적을 내가지고 부호를 바꾸면 된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자, B'S가 요렇게 우리가 구해놨고, NS를 우리가 요렇게 구해놨죠. 자, 요 두 놈의 우리가 내적을 여러분들이 내보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이 만나게 되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이 만나게 되면, 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는 일단 전체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요 놈 만나면, 마이너스 BW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WS죠. 자, 내적은 각각의 승부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또 만나게 하면, 또 마이너스 BW의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WS가 되어지는 거죠. 자, 0하고 0이 만나면 0은 0에 쓸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BW 제곱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BW 제곱만 남게 된다.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률이 되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미분계학의 본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자, 단위접 벡터, 그리고 곡률, 그리고 우리가 주법 벡터장, 그리고 종법 벡터장, 그리고 연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푸른의 셀의 구조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푸른의 틀장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본격적으로 더 심화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